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68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외환차 손익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타계정대체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론 수업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타계정대체가 뭐냐면 재고자산, 원재료나 제품, 상품 이런 재고자산을 물건을 만들거나 파는데 소비한 게 아니라 팔지 않고 이거를 거래처에 줬다든지 기부를 했다든지 직원한테 줬다든지 이런 식으로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타계정대체라는 개념이 생겨요. 타계정대체가 계정 과목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적요 입력에 입력을 해주는 과정이 있는데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타계정대체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요. 문제를 보죠. 달리의통, 우리는 계속 지금 달리의통에서 4006번에서 입력을 하고 있죠. 일반 전표 입력 열어놓고 문제 보겠습니다. 4월 10일 원재료 48만 원을 제조 공장 건물의 수선을 위해 사용했다. 원재료는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은 원재료는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런데 제품을 만드는 데 쓰지 않고 제조 공장 건물을 수선을 위해 썼어요. 수선비로 썼다는 겁니다. 수선을 위해 사용했다. 건물에 대한 수선 현상은 현상 유지를 위해 발생한 일상적인 수선에 해당한다. 우리 수선비 지출하는 거 한번 기억해 보시죠. 내용 연수 연장, 능률 향상 이런 거는 자본적 지출이죠. 그럴 때는 해당 자산의 원가로, 건물이면 건물, 차량이면 차량, 해당 자산의 원가로 계상을 했고, 단순 수선이다. 능률 유지, 유리창 깔아 꼈다든지 어쨌든 능률 유지, 현상 유지 이런 걸 위해서 썼다면 그거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해서 수선비로 처리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현상 유지를 위해서 사용했다. 그러면 수선비로 해결 처리하는 겁니다. 수선비 비용이니까 차변에 수선비. 그래서 차변에 이렇게 수선비 쓰고요. 대변에는 원재료가 나갔으니까 원재료를 쓰는데 이때 원재료만 쓰는 게 아니라 적요를 입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요. 그리고 수선비는 공장 건물이기 때문에 제조 원가 500번대로 입력을 하라는 의미에서 제자가 들어갑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하는 건 쉬워요. 4월 10일 차변에는 수선비입니다. 수선비 엔터하면 많아요. 공장이기 때문에 500번대, 520번 제조 원가로 입력하는 겁니다. 수선비 그대로 48만 원 입력하고 대변이 문제. 대변은 원재료가 나가는 거니까 대변의 원재료. 인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요를 눌러야 돼요. 적요 보시면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타 계정으로 대체 8번 있죠. 8번에 타 계정으로 대체 이거로 입력하는 겁니다. 타 계정으로 대체 9번 타 계정에서 대체 이거 아닙니다. 타 계정으로 대체 다른 계정 그러니까 원재료를 제품을 만드는 데 쓴 게 아니라 수선비로 썼다. 다른 계정으로 대체했다. 타 계정으로 대체 8번입니다. 그래서 입력해보면 적용해가지고 팔자 누르면 돼. 팔 엔터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끝납니다.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적용 한 번 더 눌러준다 이거밖에 없어요. 단순합니다. 계속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2월 21일 창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하고 있던 제품 2,455만 원이 소실 타버렸어요. 타버리고 당사는 이와 관련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건 전액 다 재해 손실이 되는 거죠. 불났을 때는 재해 손실. 근데 이 제품을 돈 받고 판 게 아니라 그냥 태워버렸다. 그래서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썼다. 의도한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판매 이외로 없어졌으니까 타계정대체 눌러주는 겁니다. 12월 21일 공개해 보겠습니다. 10월 21일 차변에 재해 손실, 재해 엔터하면 손실 있죠. 2,455만 원. 대변 4번 눌러서 대변에는 제품이 없어진 거니까 제품 거래처 넘어가고 적용 8번 누르면 돼. 8번 엔터 하면 타 계정으로 대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해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대변으로 나가는데 판매되는 거 이외의 원인으로 나갔다. 그럴 때 8번 눌러서 적용 타 계정 대체 하는 겁니다. 적용은 보통은 다 그냥 넘어가는 건데 딱 이 경우에만 적용 8번 눌러주는 겁니다. 다른 경우는 전혀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꽤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 말고는 아예 없습니다. 100%예요. 9월 20일로 가겠습니다. 9월 20일 당사에서 제조한 제품
원가 130만 원, 시가 180만 원을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기부금으로 썼네요. 이때 원가와 시가가 있으면 원가로 기록합니다. 시가는 돈 받고 팔 때 기록하는 거고 그 외에는 원가로 기록해요.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니까 원가가 원가 그대로 대변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원가 130만 원으로 기록하는데 제품이 나갔으니까 대변의 제품 역시 타개정제체 저거 8번 적어주고 차변에는 기부금인 거죠. 기부했으니까 기부금 입력하겠습니다. 9월 20일 차변에는 기부금 금액 130만 원 대변에는 제품이 나갔죠. 제품 배품이 아니고 제품 적용은 8번 끝났죠. 쉽죠. 넘어갑니다. 4번입니다. 12월 30일 장부상 재고액은 150만원 실제 제품 재고액은 145만원 감모 손실이 발생했어요. 감모 손실 뭔지 아시죠? 유행이 지났다거나 유행이 지난 건 평가 손실이고 죄송합니다. 뭔가 부서졌다거나 썩어서 버렸다거나 또는 휘발유 같으면 휘발유에서 없어졌다거나 뭐 지가 갉아 먹었다거나 그런 거 깨져 없어진 거 되죠. 도난 당했다거나 이런 또 가능합니다. 어쨌든 제품 재고액이 장부에는 150만 원인데 실제는 145만 원, 5만 원 차이가 납니다. 5만 원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이럴 때 제품이 어쨌든 없어졌으니까 제품인 대변에 제품 쓰고 판매된 거 이외의 원인으로 없어졌다. 이거는 그래서 저기 타 계정으로 대체인데 이거는 재고자산 감모손실. 비정상일 때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쓰고 만약에 정상이었다면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재고자산 감모손실에서 정상적으로 감모된 거는 매출원가, 비정상적일 때는 재고자산 감모손실. 오케이. 그래서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입력하겠습니다. 12월 30일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감모손 하면 바로 나오죠. 5만원 대변에는 제품 적용 8번 이렇게 해준다는 거. 오케이. 5번입니다. 11월 17일 제품 한 개 원가 30만원인 매출 거래처에 견본품 견본품이네요. 견본품 무상 제공. 제품을 다른 회사에 줬는데 돈 받고 판 게 아니라 견본품으로 제공했다. 판 게 아니니까 판매 목적 이외로 사용했다. 타 계정 대체에 해당이 되죠. 견본비 계정으로 쓰라고 견본비 계정 과목을 문제에서 줬어요. 그러면 견본비를 써야 됩니다. 다른 거 광고 선점이나 이런 거 안 돼요. 무조건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견본비 3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제품이 대변으로 나가는데 역시 적용 8번 타 계정 대체 입력해 줘야 된다는 거죠. 11월 17일 입력하겠습니다. 11월 17일 차변에 견본비 금액은 30만 원 대변에는 제품인데 적용에 타 계정 대체 8번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 나옵니다. 우리 단기 매매 증권 기억나시죠? 단기 매매 차익 목적 시장성이 있을 때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한다. 그리고 기억나시는 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 기말 평가할 때 그런 게 나왔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매입할 때 부대 비용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적는다는 거. 보통 일반적인 자산을 매입할 때는 매입 부대 비용은 해당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적는데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를 따로 적는다는 거. 그게 답니다.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7월 19일 업무 소형차를 구입하면서 법령에 따라 공채 자체 이런 거는 다 증권에 해당합니다. 보죠. 현금 60만 원에 매입했다. 공채 유가증권 주식이나 채권 60만 원 매입했는데 현재 공채의 현재 가치는 38만 원. 단기 매매 증권을 분류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 이론에서 이론 파트에서 본 거는 자동차나 건물 같은 거 구입할 때 공채를 구입했다면 현장에 바로 현금 받고 팔고 이런 거래는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팔지 않고 가지고 있을 때 거래는 처음 봅니다. 어쨌든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라고 했으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매입했다고 기록을 해야 돼요. 얼마로 기록해야 되냐면 현재 가치 38만 원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왜? 현재 가치랑
매입한 거에 손해 60만 원 주고 매입했어요. 38만 원짜리인데 60만 원 주고 매입했어요. 왜 이렇게 손해 보면서 매입하냐면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정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액 22만 원, 22만 원은 어쩔 수 없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손해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차량에 대한 매입 부대 비용이에요. 그럼 차량 원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2만 원은 차량 운반구로 기록합니다. 차를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2만 원을 손해본 거니까 이거는 차량을 매입하기 위한 차량의 매입 부대 비용이다 해서 차량 운반구 22만 원. 현금 지급한 건 60만 원 지급했고 대변에 그래서 60만 원이고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은 현재 가치 38만 원. 손해 본 거는 차량 매입에 대한 부대 비용이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 이렇게 적는 거죠. 문제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 출제됐을 때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틀렸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기출문제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거고 언제 또 새로 출제될지 모르죠. 차변, 차량 운반구 금액 22만 원. 또 차변이죠.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 금액 38만 원. 대변에는 현금 나갔으니까 101 현금 6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또 헷갈릴까 봐서 이렇게 친절하게 제가 설명을 또 해놨습니다. 저는 친절한 사람이니까요. 단기 매매증권의 현재 가치와 매입가액의 차이는 자동차의 매입 부대 비용이므로 자동차의 원가에 산입한다. 산입한다는 말은 포함시킨다. 그런 말. 오케이. 넘어갑니다. 7월 26일입니다.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취득했던 주 빅뱅은 주식 1000주, 주당 액면은 5,000원, 구입가는 만원. 그렇다면 액면은 그리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은 구입가가 만원이고 주식이 1000주기 때문에 곱해보면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으로 기록을 했을 거예요. 1000만원을 샀으니까. 이게 1200만원을 처분하고, 보통예금 입금된 금액은 1200만원.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1200만원,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1000만원이 나갑니다. 1000만원짜리 팔았으니까 대변에 1000만원이죠. 1000만원짜리 1200만원에 팔았으니까 처분 이익이 200만원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입력합니다. 7월 26일 차변에 보통예금 103 금액은 12 플러스 1200만원.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금액 1100만원. 그냥 엔터 쳐버리면 안 돼요. 11 플러스. 근데 엔터 쳐버렸는데 어떡하나요? 엔터 그냥 쳐버리면 1200만원으로 입력이 돼버렸는데 엔터 쳐버렸는데 어떡하나요? 곤란해할 거 없습니다. 그냥 금액에 이렇게 가가지고 11 플러스 치면 됩니다. 뭐 전혀 어려울 거 없어요. 또 대변에 있죠. 처분 이익. 단기 매 검색하면 처분 이익 또 나옵니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오케이. 엔터 하면 100만원 자동 입력. 넘어갑니다. 3번 2월 24일 단기 매매 목적. 단기 매매 목적이면 뭐 단기 매매 증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기 매매 목적으로 주 서초의 주식을 1주당 2만원에 100주에 매입했다. 그러면 곱해보면 200만원 되겠네요. 200만원 매입한 거예요. 매입 수수료는 매입가액의 1%, 200만원 1%니까 2만원이네요. 1%면 2만원. 이며 대금 모두 현금을 지급했다. 모두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을 지급한 거는 202만원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현금 202만원 쓰고요. 괄호 매입 수수료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며 하나의 전표를 입력한다는 말은 신경 쓸 거 없고요. 영업의 비용이란 말이 중요하죠. 수수료 비용인데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에도 매입 수수료 비용이 있고 영업의 비용에도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요구하니까 영업의 비용 900번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200만원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수수료는 매입 부대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단기 매매 증권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입력하겠습니다. 2월 24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200만원 2 플러스 또 차변이죠. 수수료 비용 영업 외 비용이라고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 900번대 수수료 비용 입력 2만원. 대변에는 현금 101 이렇게 자동 입력. 오케이. 4번으로 갑니다. 1월 13일입니다. 일시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시장성 있는 주식 100주 장부 금액 160만원을
주당 15,000원에 처분했다. 100주를 주당 15,000원에 처분했으니까 얼마 받았나요? 150만 원 받았죠. 150만 원 받았습니다. 보통 예금을 받았으니까 차변의 보통 예금 150만 원 기록될 거고요. 단 주식 처분 수수료 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5만 원이 나갔다고 기록해야 되겠죠. 그리고 장부 금액이 160만 원입니다. 그럼 대변에 160만 원 단기 매매증권 나간 걸로 처리를 하는 거죠.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월 13일입니다. 차변에 보통 예금이 들어오죠. 103이 들어옵니다. 보통 예금 150만 원. 그리고 또 대변에 4번 눌러서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이 나가죠. 단기 매매증권 나가는데 얼마가 나가나요? 160만 원짜리가 나갔습니다. 160만 원. 그리고 현금 중국도 있습니다. 대변으로 나가는 게 대변에 현금 101. 얼마를 줬을까요? 현금 준 게 5만 원 현금 지급했죠. 5만 원. 그렇다면 차변은 보니까 150만 원인데 차변합계 150만 원, 대변합계는 165만 원이에요. 차변이 더 적습니다. 그럼 차변을 써야 되겠죠. 차변의 처분 손실, 처분이익 어떤 게 오나요? 차변에 써야 되니까 손실 비용은 차변가의 증가목. 그래서 차변에 쓸 때는 손실입니다. 일종의 비용이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해 보면 차변 3번 누르고 차변에 처분 손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죠. 이게 15만 원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차변 면접 쓰고 대변 면접 쓰고 이런 거 없습니다. 차변이든 대변이든 어쨌든 다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차변 쓰다가 대변 쓰다가 차변 써도 상관없고 그냥 차변만 쓰고 먼저 쓰고 대변 먼저 써도 상관없고 대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차변 써도 상관없습니다. 하나 이게 다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